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남자입니다. 회사 근처에 두부버섯 전골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음식 맛이 엄청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회사 밥 말고 다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메뉴도 찌개 같은 거 말고도 보리밥이라던가 비빔밥 같은 메뉴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육볶음을 5,000원에 파는데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도 매일 밥 걱정을 안 하게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식당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점심 걱정 없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다는지 말이죠. 아무튼 저한테는 이 식당을 매일 찾게 되는 이유 중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점심시간에 카운터를 보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매가 좋았습니다. 키도 저만큼 큰데다가 약간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는 그녀가 몸에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미인인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사무실이 모여있는 동네 특성상 남자 회사원이 많은데 소문난 맛집이다 보니 식당 안은 매일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일부러 매번 파인 옷이나 각선미를 뽐내는 치마 같은 걸 입고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파인 옷을 입은 날에만 그녀가 직접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일부러 더 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랑 같이 식사하는 직장 선배들도 저 때문에 좋은 구경에서 눈호강을 했다 하면서 5,000원짜리 제육볶음이지만 밥도 사주시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들이 저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저희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예전에 저 없이 자기들끼리만 왔을 때는 절대로 음식 한번 서빙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 바쁜 점심시간 와중에 그녀는 카운터에서 가만 앉아있기만 하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점심 식사를 끝낼 때까지 유심히 그녀를 지켜봤는데 정말 저한테 음식을 내준 이후로는 유지부동 카운터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저한테 음식도 내어주고 속도 보여주는 그녀가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미모의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김칫국을 먼저 한 사발을 마셨다느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자의 사소한 행동에 은근 저 여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에 대한 마음만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출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만 앞설 뿐, 도통 그녀와는 친해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워져 보려고 퇴근 시간에 식당에 한 번 더 들렸는데, 그녀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는 건지, 그녀를 따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녀와 잠시나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와 계산하면서 카운터 마주칠 때 말고는 그녀와는 볼 일이 없었으니
오죽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저에게도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중에 끝내야 하는 급한 용무가 생겨서 저 혼자만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끝난 뒤에 느지막이 저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던 대로 그녀가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그런지 식당 안은 한산하고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녀는 또 영혼 빠진 얼굴로 멀뚱히 카운터에 서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는 제육볶음으로 정해져 있지만 메뉴 고르는 척 하면서 그녀를 흘긋흘긋 쳐다봤습니다.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서 화장도 고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문하겠냐는 아줌마들 두 분을 그냥 보내고 나니 그녀가 저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더군요. 주문을 받을 때는 단추가 두 개가 꼭 잠겨 있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는 앞단추를 풀어헤친 그녀가 또 제 테이블에 직접 서빙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손님 중에 하나가 아줌마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혼란에 서빙하던 다른 아주머니들은 계시지 않고 그녀 하나뿐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려 드는 그녀였으니 대꾸를 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테이블에서는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녀는 들은 척 만척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 손님이 잔뜩 화가 났나 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아줌마 부르는데 왜 안 와?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녀도 위에 질세라 그 아저씨 손님을 향해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어지간하면 분위기 봐서 도와줬을 법도 한데 그녀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실의 프라이드가 상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기어의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밖으로 안 나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던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팔을 들길래 제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한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쪽 기분 상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할 일이 아니니 이쯤 합시다 하고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수줍은 모습으로 제가 낸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겁이 났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쓱해하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남자를 말렸을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그 남자를 막아줬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에 더 감동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게 고마우시면 제가 퇴근하면 저녁에 데이트나 하지 않겠냐고 능글맞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대번에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식당으로 가니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그녀는 식당집 주인 딸이었고, 회사원들이 몰리는 점심때만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게 사실이었고, 그냥 그날이 계기가 되었을 뿐 조금만 더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면 그녀가 먼저 나서서 저를 꼬시려는 생각이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당돌한 그녀의 유혹에 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옷 속에 숨겨놓은 게 아주 대단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 그녀는 저한테 숨겼던 적이 없고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아주 대단한데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탄력이나 쪼이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도무지 그녀가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만들지 못해 정착을 하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녀의 기술이면 정말 이 세상 누구도 그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와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요 근래의 일인데, 저도 사실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말지 아직도 감이 서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리드해줬던 대로 결혼 이야기도 그녀가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서질 못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아직은 연애 초반처럼 뜨거운 날만 매일같이 보내고 있네요. 좀 더 그녀와의 연애가 진행이 되면 다음에 2차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는 작년, 봄이 오기 직전 아직 한참 춥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춥던 때 생각이 나는가 봐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도 쓸데없는 걸로 야근을 자주 시키는 회사입니다. 일을 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때쯤에는 제 대학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이 돼서 회사에 가고 싶다 뭐다 하며 배부른 이야기를 꺼내던 시절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시국에 이렇게 일을 시켜야 적성에 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근이 매일같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 다 그 시간까지 정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늦게 끝나는 게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끝날 일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야근 생각에 일부러 천천히 늦장 부리면서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능률적으로도 손해였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짬이 차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모로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늦게까지 직원들 부려먹는다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매일같이 있는 야근에 직원들 불만과 원성이 엄청 커다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이 노조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서 파업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동시에 수많은 직원이 이탈을 하게 만들 수 없으니 결국 야근을 없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무실 불이 꺼지는 걸 용납할 수는 없었는지 야근은 하루에 딱 2명만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걸로 정해졌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얻고 싶은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팀별로 한 명씩 각출해서 교대해가며 야근을 하기로 정했어요. 저는 딱히 근호주의 일원도 아니었는데 반사이익으로 덕분에 편해지긴 해서 그 정도로 줄어든 야근도 감지덕지라 생각하여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런 일도 생기고 아주 껌 먹고 알 먹고 다 했어요.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남자 직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인데 팀 중에 디자인이나 회계 업무 같이 여직원들 구하기가 수월한 업무를 담당하는 3팀만큼은 팀 전원이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장님이 여직원들을 통틀어서도 독보적이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팀 내에 있는 20대 여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얼굴이며 스타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랑은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없어서 전 직원 회식 때 아니면 여 팀장님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팀장님은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라 술자리에서도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보면 그 미모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한 노처녀였는데 아무래도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져서 그랬는지 그녀와 어떻게 친분을 쌓는다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저보다 연하라고 해도 다들 인정할 정도로 동안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옷 입는 거 하며 딱 달라붙는 정장이 그렇게 파격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스타일은 성숙해서 매번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이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를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남자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같은 회사에서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그 나이에 노처녀면 어딘가 하자가 있거나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녀는 아름답고 능력있고, 정말 왜 결혼을 안 하는가가 미스테리일 정도로 멋진 여자였습니다. 아무튼 좀처럼 그녀랑 같이 인연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2명씩 번갈아서 하는 야근 덕분에 그녀와 추억거리를 잔뜩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저희 팀 직장 상사의 야근 일정을 바꿔주게 되면서였어요. 가족 행사 때문에 야근을 못할 것 같다던 과장님의 부탁에 제가 대신 야근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좋은 마음에 바꿔준 야근인데 하늘은 착한 일을 한 저에게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었는지 그날 마침 같이 야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여태까지 제가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여 팀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퇴근할 때도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일과가 끝나고 2사람만 남기 때문에 직원 휴게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거기로 가니 팀장님은 벌써 노트북이며 뭐며 자기가 업무할 것을 전부 챙겨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그날은 또 웬일인지 태가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이 여팀장님이라면 일부러 실수를 만들어서라도 잔뜩 혼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뜬 기분에 저도 모르게 커다란 목소리로 팀장님께 인사를 건넸는데 팀장님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고개만 살짝 들어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아니고 휴게실이다 보니 책상이 작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래도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인지 일하고 있는 팀장님 바로 앞에 마주 앉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출근한 지도 벌써 10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녀의 피부는 아직도 뽀송뽀송해 보였고 정말 그녀가 저보다 연상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채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 앉은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야근을 시작하고 몇 시간쯤 지났나 배가 고팠는지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적을 깨는 부끄러운 소리에 팀장님한테 식사는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제 질문에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를 안 할 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능글맞게 팀장님이 빼야 될 살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냐고. 지금도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 통틀어서 다이어트가 제일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는 역시 칭찬에 약한 동물이라 그런지 애써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무표정이었던 팀장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덕에 팀장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던 경계심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팀장님하고는 처음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하고 있다는 다이어트가 사실인지 도무지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화는 트게 되었지만 달리할 이야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밥 먹겠냐고 물어보는 게 좋은 대화 소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며 밖을 나섰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온 건 아니고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를 2잔 사서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팀장님한테 따뜻한 커피를 내밀면서 다이어트도 좋지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빈속이면 건강에도 안 좋을 거라고. 이 야밤에 커피를 권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라도 드시라 했더니 저를 달리 봤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맙다 말하고 커피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업무 관련된 질문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차갑게 굴던 그녀가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제게 다가와서는 대답을 해주는데 살짝 귀 뒤로 머리를 넘기는데 보이는 새하얀 목덜미와 제 의자에 기대 서 있는데 등 뒤로 살짝 느껴지는 신체 접촉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사부작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에 온몸에 힘이 불끈 들어갔어요. 그날 야근을 계기로 그녀와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 싶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인사를 건네니 매번 눈웃음만 치면서 인사를 대충 받아줬는데 제 이름 석자를 부르며 저도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그녀와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료도 제가 그녀에게 인사를 받는 걸 보더니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콧대 높은 여자한테 인사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냐면서 부럽다고 제 등을 탁 치더라고요. 괜시리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으쓱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언젠가 또 그녀와 야근을 하려나 하다가 철야에 넣은 현황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녀가 속해 있는 3팀이 야근하는 날에 철회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고, 3팀이 야근하는 날에는 무조건 팀장님 혼자서만 철회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부 젊은 여직원인데다가 그 당시 파업을 주도했었던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팀장인 그녀가 3팀 직원들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순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한테 3팀이 야근하는 날이면 무조건 제가 그 야근을 대신 해주겠다고요. 팀원들이 제가 여팀장님과 어떻게 해보려는 거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지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야근을 대신해준다는데 마다할 게 뭐가 있겠냐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팀장님과 야근을 하게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부러 제가 그녀와 함께 야근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도 제가 일부러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어느 날부터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는 듯해 보였어요.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술이 땡긴다는 식으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가는 술집에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그녀를 꼬드겼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당시에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들이 저녁 10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등을 쓸어내려주더니 대리님은 용의주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 몇 개를 사더니 다시 저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출입 기록은 자기 거만 남을 테지만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직원 휴게실만큼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녀를 따라 방금까지 야근하던 휴게실에 들어서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해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매일 일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그녀와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다니 말이지요. 그녀가 술을 마시면 열이 올라서 그런다며 처음으로 제 앞에 그녀를 꽁꽁 싸매고 있던 그녀의 정장 외투를 벗어던졌는데 그 안에는 꽁꽁 감춰두었던 그녀의 여성스러움이 잔뜩 감춰져 있었습니다. 새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셔츠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뭐하고 하늘을 보고 있기도 뭐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타냐고 하더라고요. 눈웃음을 치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 있으면 술 따라주기가 힘들다며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앉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어요. 그녀가 살짝 저를 밀어내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겨우겨우 참아내며 술을 한 잔 두 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를 좀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마치 오늘을 작정하고 온 건지,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숙맥은 아닌데 정말 그녀의 능수능란함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기어이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는데 여자인데다가 저보다 연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팀장님은 술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더군요. 저는 제가 휴게실에서 술 먹고 뻗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다른 곳이 아니고 그녀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앞으로 억지로 자기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근하지 말고 퇴근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데 체력을 낭비해서 어제처럼 실망시키지 말고 멀쩡한 체력으로 자기를 만족시켜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일부러 도맡아 하던 야근을 뒤로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과격했지만 특히 혼자서 팀원들을 대신해 야근을 하고 온 날이면 더욱 더 과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마저 사랑하게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저도 그녀에게 톡톡히 교육을 받은 덕을 보는지 체력적으로 지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녀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그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바탕 일을 마친 뒤에 같이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저와는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에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저를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야근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했지만 출입문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는 뒤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건지 그날은 집으로 퇴근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는 저에게 받아주던 눈웃음마저 사라져 있고 거의 남남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그녀는 아직도 저를 먼 사람 취급하며 아무 일도 없던 척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으니 조만간 그녀에게 꽃다발이라도 들고 찾아가 제 마음을 다시 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있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제 이야기가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연 말고도 저는 재밌는 추억담이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들로 2탄, 3탄도 계속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때는 제가 아직 28살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수는 없으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대보험도 해주고 말뿐이기는 하지만 복지도 조금 있는 데다가 버는 돈도 적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평범하게 동네에서 영세하는 회사였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퇴근하고도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조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잠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주말에는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니 괜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돈이나 더 벌자 싶어서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반짝하고 마는 거라서 사실 일자리가 구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급치고도 굉장히 짠 편이라서 조금 실망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인가 싶어서 감지덕지했네요. 아무튼 여기 이후로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있었던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응 봐서 더 보내드리던가 할게요. 아무튼 제가 식당에서 서빙 경력이 있다 보니 호프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급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 일터가 좋았던 게 첫째로는 제가 원하는 날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여사장님이 엄청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사장님이 예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세 번째 이유가 첫 출근하고 나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또 엄청나게 예뻤어요. 여사장님은 딱 호프집 운영하는 젊은 아줌마 느낌이 났습니다. 나이가 기껏해야 40대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줌마 특유의 억척스러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마침 몸짱이 유행했고 그 여사장님 또래의 아줌마가 운동으로 아주 대박을 냈던 적이 있어서 여사장님도 그 유행에 휩쓸렸는지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였고 여기저기 관리에 정말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그 종업원은 딱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이거나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기껏해야 제 여자친구 나이 정도 돼 보이는데 제 여자친구랑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는 잡지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제 옆에 서 있으면 여자인데도 꽤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사장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쭉쭉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얼굴은 조망만해서 호프집 어두운 조명에 그녀가 생맥주 캔을 양손에 3개씩 들고 테이블을 지나갈 때면 일제히 가게 안에서 술 먹던 남자들도 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 시선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독보적이었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가게 안에 그녀의 미모 때문에 단골이 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사장님도 미모 면에서는 남들한테 지지 않았어요. 단지 딱 하나, 그녀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던 호프에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제 또래의 그녀가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쁘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사장님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손님 관리한다고 손님이 계산할 때 여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한마디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연륜과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 눈웃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막 22세 돼 보이는 녀석들은 술 마실 때 보통 엄청 시끄럽게 놀거든요. 젊음이 무기다 보니 아무래도 그때는 무례한 게 멋지다고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직원이 서빙할 때는 전화번호를 달래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킥킥대고 찝쩍거리는데 막상 계산할 때 돼서 여사장님이 눈웃음 치면서 한쪽 뺨으로 싹 웃으면 아까까지만 해도 이 호프집이 자기 거인 것 마냥 시끄럽게 떠들던 녀석들이 여사장님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면서 또 올게요 하고 여사장님 특유의 기로 그 어린 녀석들을 눌러버리는데 그거야말로 연륜에서 나오는 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 표정에 매료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특히 누군가 계산하러 나갈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사장님이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몇 주 일하다 보니 주방 이모들하고도 친해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나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도 같은 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12시가 땡치면 가끔 술이 고픈 날에는 집으로 퇴근 안 하고 술 마시는 손님으로 변하고는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특히 제가 일을 끝내고 나서도 정신없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일요일은 비교적 손님도 토요일에 비해서 엄청 일찍 끊어지는 편입니다. 대학생이던 회사원이던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토요일에 일 끝내고 한잔하고 퇴근하는 걸 선호했는데 가게가 바쁘니 눈치가 보였어요. 여사장님이 그래도 직원이라고 안주도 더 푸짐하게 주시고 해서 술 마시는 건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가게가 바쁘니 제가 토요일에 남아도 왠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술 마시다 말고 바빠지면 가서 일도 도와주고 여사장님이 바쁘면 제가 계산도 찍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토요일에는 그냥 퇴근을 했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일요일에 남아서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10시 정도만 돼도 손님이 끊어지는 통에 여유롭게 마시기에는 그만한 날이 없었어요. 말한 대로 술만 시켜도 여사장님이 안주는 푸짐하게 주셨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 저녁 9시가 되었는데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더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갈 테니 눈치가 보여서 사장님한테는 먼저 퇴근한다 말하고 외상도 올려줄 겸 저도 술이 땡겼기에 곧바로 테이블에 앉아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사장님도 더 손님도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끼리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주방 이모님들은 가게 문 닫는다니 저희 먹을 안주만 끝내주고 곧바로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여사장님, 오른쪽에는 같이 알바하는 그녀. 그렇게 두 명의 끝내주는 미녀들을 양옆에 끼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언제 또 이런 호강을 하겠나 싶어서 이만한 돈 버는 거 포기한 거 치고는 보상이 너무나도 좋았네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마시려는 생각에 일부러 자리도 작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덕분에 몸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안주 집으려고 팔을 뻗을 때마다 옆에 앉은 여사장님과 팔이 스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사장님이 조금만 옆으로 앉으면 스칠 일이 없는데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의자를 조금도 틀지 않는 게 제 마음속에서 혹시 이 여사장님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여사장님 말고 같이 일하는 그녀는 조금 이런 서비스 직종을 하기에는 무뚝뚝했는데 술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저한테 먼저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술자리에서도 여사장님하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아닌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니 여사장님이 그냥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버릴까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일요일에 가끔씩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날도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가게 문을 열기에 여사장님도 쉬는 날이 따로 없고 남들 쉴 때 좀 같이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 바쁠 때는 자기는 손님이 덜해서 안 바쁘고 남들 쉬는 날에는 쉬는 대로 가게가 바빠 정신없이 사는 게 이젠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마트가 그러는 거 마냥 2주나 3주 간격으로 일요일 하루는 가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여사장님은 그 말에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하루를 오롯이 날려버린다니 매출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여사장님이 쉽게 결정은 못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몇 달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와도 잘 풀게 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을 도와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은 정들었는데 벌써 떠나냐고 아쉬워했고 같이 일하던 그녀는 그냥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일하면서 저도 좋은 추억이 많았고 앞으로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다른 데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여자친구한테 마르고 닳도록 봉사를 해야 했으니 가고 싶어도 가볼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났나? 여자친구랑 또 다투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심한 다툼은 아니었지만 모처럼 예약해둔 펜션을 못 가게 돼버린 게 아깝긴 하더라고요. 기분도 꿀꿀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싶었는데 문득 알바했던 그곳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게에 얼굴을 내비쳤죠. 여사장님은 그대로 계신데 같이 일하던 그녀는 안 보이더군요. 여사장님 말이 걔도 학교가 개학을 해서 못 나오게 되었다고만 설명해 줬어요. 예쁜 걸로 보면 제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제가 매력을 느끼는 여사장님보다 훨씬 예쁜 친구였는데 그래도 도통 저랑은 나누던 대화가 없었으니 그녀가 없다고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사장님이 계시니까요. 가게는 여전히 바쁜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 없어졌다고 여사장님이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술 마시러 왔다가 그냥 돈 안 받고 여사장님 일하는 걸 도와줬어요. 새벽 2시가 돼서 손님들 거의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정말 고맙다고 안주 먹고 싶은 거 말하면 가져다 줄 테니 일당 대신 술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심란했는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사장님도 평소에 제가 주종이 맥주인 걸 알고
소주를 마시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래저래 해서 싸웠다. 금방 풀긴 하겠는데 내일 예약해둔 펜션이 아까워서 속이 상하니 술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사장님이 펜션이 아까우면 자기랑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가게 열어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같이 일하던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면서 여사장님도 힘을 붙여서 일요일에는 가끔씩 그냥 닫아버릴 때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니 여사장님이 이 술은 내일 펜션 가서 마시자고 하는데 또 저번처럼 여사장님과 너무 가깝게 닿아 있어서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여사장님이 술은 자기가 준비할 테니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션 주소랑 그런 걸 알려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꾸 여사장님과 펜션에 갔을 때 뭘 하게 될지가 눈에 선하고 상상으로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다음날 점심때 펜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도 운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40대 초반 여사장님을 가게 외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원한다면 영영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펜션 앞에 여사장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저보다 먼저 도착하신 듯 했어요. 정말 머릿속에는 여사장님과의 온갖 기대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떨려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펜션이라고 해봐야 주변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서 밖에 구경 다닐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밥만 먹을 것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우산이었습니다. 자신있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던 그녀도 같이 펜션 안에 있더군요. 관뒀다는 애를 뭐하러 다시 부르셨나 싶었습니다. 이거 뭐 동청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사장님도 뻔히 제가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지 아셨을 텐데 이렇게 초를 칠 수가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으로 제 앞에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상치도 못한 그녀의 태도에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제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사장님도 2층에서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녀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펜션의 딸린 풀장에서 낮에 수영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제가 원한 은밀한 여행은 아니었는데 이건 이거 나름대로 워크숍 온 것 같고 뭐가 됐든 보기 드문 미녀 2명하고 같이 노는 거다 보니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술을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소주를 짝으로 2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손이 큰 건 알겠는데 셋이서 이 술을 언제 다 마시나 싶었습니다. 고기를 살짝 구워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여사장님 말고 같이 일했던 그녀가 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마시라고 해도 여전히 무뚝뚝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소주 한 병을 비워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취해가지고는 식탁에 팔 베고 누워서 뻗었습니다. 술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마시나 싶었는데
이제 여사장님과 저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라졌으니 그거 나름대로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사장님과 진득하게 술을 한 잔씩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장님이 술 먹고 뻗은 그녀를 가리키면서 참 예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쁜 건 저도 인정하는 바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편적인 미의 기준도 있고 그녀는 젊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사장님한테 빈말로 더 이쁘시다고 해봐야 마이너스 점수밖에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사장님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건지 저한테 자꾸 그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비교하면 어떠냐? 조금 무뚝뚝하긴 하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착한 애다 등등. 그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면서요. 그때까지 솔직히 여사장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하는 질문을 딱 꺼내시더군요. 여사장님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어요. 여자는 질투의 동물이라더니 자기가 데려와 놓고서는 질투를 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사장님한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를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내 눈에는 여사장님이 제일 아름답다고요. 그러니 여사장님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저만치 데리고 가서는 그 말이 진심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사장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술 조금 들어갔다고. 펜션이라 그런지 평소에는 꺼내지도 못했을 멘트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여사장님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은 고맙지만 그 말은 그녀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어요. 그냥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알고 보니 여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워낙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거고, 그동안 그녀는 그냥 엄마가 하는 가게를 도와주러 온 딸내미였을 뿐이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도 그럴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원래도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녀가 상심을 많이 했다고. 방학이 끝나서 일을 쉬는 건 맞지만 제가 있었으면 주말만이라도 계속 나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딸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여사장님한테 마음을 고백해버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요. 여사장님도 술기운이 올라서 그런지 자기 딸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술 때문에 한동안 깨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그녀가 깨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여사장님과 저는 근처 소파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사장님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자기 딸하고 만나줬으면 좋겠다고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좋다고 한 남자가 저인데
딸한테 시련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펜션 여행을 기점으로 저는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사장님이 아니라 여사장님의 딸인 같이 알바했던 그녀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여사장님은 제가 그리웠는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딸이 안 돌아오는 날마다 집이 빈다고 저를 불러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여사장님과 그의 딸을 번갈아가며 만나다가 여자친구 사이가 된 그녀 큰 다툼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사장님과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여사장님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 생각해서 저한테 가끔씩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던 연락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도 직장이 바뀌면서 자취하던 지역이 달라져 그 가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사연 쓰면서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지도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오프집은 사라지고 없더군요. 가끔씩 그 두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이걸로 끝이고요. 반응 좋으면 이 두 사람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남자입니다. 회사 근처에 두부버섯 전골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음식 맛이 엄청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회사 밥 말고 다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메뉴도 찌개 같은 거 말고도 보리밥이라던가 비빔밥 같은 메뉴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육볶음을 5,000원에 파는데 양도 많고 맛도 좋아서 저도 매일 밥 걱정을 안 하게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식당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점심 걱정 없이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다는지 말이죠. 아무튼 저한테는 이 식당을 매일 찾게 되는 이유 중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점심시간에 카운터를 보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나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매가 좋았습니다. 키도 저만큼 큰데다가 약간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는 그녀가 몸에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미인인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사무실이 모여있는 동네 특성상 남자 회사원이 많은데 소문난 맛집이다 보니 식당 안은 매일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지 일부러 매번 파인 옷이나 각선미를 뽐내는 치마 같은 걸 입고 오더라고요. 꼭 그렇게 파인 옷을 입은 날에만 그녀가 직접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일부러 더 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저랑 같이 식사하는 직장 선배들도 저 때문에 좋은 구경에서 눈호강을 했다 하면서 5,000원짜리 제육볶음이지만 밥도 사주시고 했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들이 저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며 저희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예전에 저 없이 자기들끼리만 왔을 때는 절대로 음식 한번 서빙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 바쁜 점심시간 와중에 그녀는 카운터에서 가만 앉아있기만 하지 다른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 점심 식사를 끝낼 때까지 유심히 그녀를 지켜봤는데 정말 저한테 음식을 내준 이후로는 유지부동 카운터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가 일부러 저한테 음식도 내어주고 속도 보여주는 그녀가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미모의 여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마음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묘하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김칫국을 먼저 한 사발을 마셨다느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자의 사소한 행동에 은근 저 여자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에 대한 마음만 키워가며 하루하루를 출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만 앞설 뿐 도통 그녀와는 친해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워져 보려고 퇴근 시간에 식당에 한 번 더 들렸는데 그녀는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는 건지 그녀를 따로 만날 수가 없으니 그녀와 잠시나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와 계산하면서 카운터 마주칠 때 말고는 그녀와는 볼 일이 없었으니 오죽 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저에게도 그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전 중에 끝내야 하는 급한 용무가 생겨서 저 혼자만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끝난 뒤에 느지막이 저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아무 생각 없이 늘 가던 대로 그녀가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그런지 식당 안은 한산하고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녀는 또 영혼 빠진 얼굴로 멀뚱히 카운터에 서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는 제육볶음으로 정해져 있지만 메뉴 고르는 척 하면서 그녀를 흘긋흘긋 쳐다봤습니다.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서 화장도 고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문하겠냐는 아줌마들 두 분을 그냥 보내고 나니 그녀가 저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더군요. 주문을 받을 때는 단추가 두 개가 꼭 잠겨 있었는데 음식이 나올 때는 앞단추를 풀어헤친 그녀가 또 제 테이블에 직접 서빙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혼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손님 중에 하나가 아줌마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홀란에 서빙하던 다른 아주머니들은 계시지 않고 그녀 하나뿐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려 드는 그녀였으니 대꾸를 할 리가 만무했죠. 그렇게 그 테이블에서는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녀는 들은 척 만척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테이블에 있던 아저씨 손님이 잔뜩 화가 났나 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아줌마 부르는데 왜 안 와? 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녀도 이에 질세라 그 아저씨 손님을 향해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하고 대받아쳤습니다. 어지간하면 분위기 봐서 도와줬을 법도 한데 그녀는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실의 프라이드가 상했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고 기어의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하니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괜히 휘말리기 싫어서 밖으로 안 나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던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녀를 한 대 때릴 것처럼 팔을 들길래 제가 본능적으로 뛰어나가서 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한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쪽 기분 상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할 일이 아니니 이쯤 합시다 하고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고 저도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그녀가 평소와는 다르게 수줍은 모습으로 제가 낸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겁이 났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녀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쓱해하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남자를 말렸을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녀는 그 남자를 막아줬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러줬다는 사실에 더 감동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게 고마우시면 제가 퇴근하면 저녁에 데이트나 하지 않겠냐고 능글맞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대번에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식당으로 가니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그녀는 식당집 주인 딸이었고 회사원들이 몰리는 점심때만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게 사실이었고 그냥 그날이 계기가 되었을 뿐 조금만 더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으면 그녀가 먼저 나서서 저를 꼬시려는 생각이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당돌한 그녀의 유혹에 저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옷 속에 숨겨놓은 게 아주 대단할 것 같다고 농담을 했는데 그녀는 저한테 숨겼던 적이 없고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실제로 보면 아주 대단한데 보러 가지 않겠냐고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오랫동안 노처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탄력이나 쪼이는 힘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도무지 그녀가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만들지 못해 정착을 하지 못했나 싶더라고요. 그녀의 기술이면 정말 이 세상 누구도 그녀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와 특별한 사이가 된 건 요 근래의 일인데, 저도 사실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말지 아직도 감이 서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녀가 리드해줬던 대로 결혼 이야기도 그녀가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나서질 못하는 그녀의 성격 때문에 아직은 연애 초반처럼 뜨거운 날만 매일같이 보내고 있네요.